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요즘 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죠. 게다가 최근에는 졸업 후에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개월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허리띠 졸라매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또 합리적인 보험 소비 해볼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그 방법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정인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진단비보다 더 좋은 수술비 보험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진단만 받아도 이 보장이 되는 진단비, 그렇다 보니까 비싸도 무리하게 추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한 해결책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강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진단비보다 더 좋은 수술비 보험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목차를 먼저 보실게요. 진단비와 수술비의 장단점,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의 보험료 비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유병역자 보험은 기왕력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보장을 해주는지 표준형 보험과 그리고 유병역자 보험의 2대 질병 진단비 수술비 약간의 차이, 그리고 수술비의 필요성과 종류, 질병 종수술비와 N대 질병 수술비 장단점과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진단비와 수술비의 장단점을 보시면 진단비는 장점,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일회성만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수술비의 장점은 반복 지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진단비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N대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죠. 대신 단점은 수술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다음은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영희가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0만 원과 그리고 수술비를 1,000만 원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60세가 되어서 협심증 진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고 70세가 되어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 총 한 번, 두 번. 총 받은 보험금은 우선 진단비로 60세 때 1회 지급이 1,000만 원으로 되고, 그리고 수술비도 60세 때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지만 이제 70세 때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2,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진단비는 최초 1회, 그리고 수술비는 회당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의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40세 여성 20년 날 100세 만기 기준으로 뇌혈관 진단비는 1,000만 원당 1,610원이고요. 수술비는 2,500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3,900원, 수술비는 2,300원으로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진단비는 진단받아도 보험금이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 손해율은 진단비가 더 많겠죠. 근데 수술비의 장점은 회당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준체 보험 2대 질병 진단비의 약관을 한번 볼게요. 이제 뇌혈관 진단비의 약관이고요. 이제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뇌혈관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 약관 한번 볼게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 안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회만 받는다라는 게 약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단 확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보험 가입 후 보험 기간 내에 진단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라서 기왕력은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병자 보험의 2대 질병 진단비 약관 한번 볼게요. 뇌혈관 진단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일 이후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 안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뇌혈관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일 이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마찬가지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 안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허혈성 심장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표준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약관이 같죠. 즉 유병자 보험의 진단비는 마찬가지로 기왕력을 보장을 해주진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표준체 보험의 2대 질병 수술비의 약관 한번 봐볼게요. 뇌혈관 진단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피보험자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 시마다 다음과 같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약관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 시마다 다음과 같이 허혈성 심장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체 보험에서도 이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유병자 보험을 한번 봐볼게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피보험자가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매 수술 시마다 다음과 같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한번 봐볼게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 시마다 다음과 같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아까 전에 이 표준체 보험과 다른 점이 이 표준체 보험은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있지만 유병자 보험에는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에서는 이제 표준형 보험과 다르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자 기왕력이 있더라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는 표준체 보험 수술비가 2대 질병 수술비가 아니고 질병 수술비도 있고 1호종 수술비도 있고 N대 질병 수술비가 있잖아요. 각각의 약관을 한번 봐보면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마찬가지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질병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1호종 수술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일 이후에 마찬가지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호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병 1호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N대 질병 수술비를 한번 봐볼게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피보험자가 119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 시마다 다음과 같이 119대 질병 수술비를 비교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체 보험의 질병 수술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이 진단 확정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기왕력을 보장을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보험 수술비의 약관을 봐보면은 질병 수술비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질병 수술비로 지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없고요. 질병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일 이후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호종 수술비 분류표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1호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엔대 질병 수술비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119대 질병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매 수술 시마다 다음과 같이 119대 질병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유병자 보험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기왕력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걸 우리가 약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비를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실손 의료비의 보험료 증가, 그리고 손해율로 인하여 자기부담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비는 1회 한번 받지만 수술비는 반복 지급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선 의료기술이 항상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발전함으로써 수술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증부터 중증, 그렇게 폭넓은 수술비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술비의 종류에는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질병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 이대 질병 수술비,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등 수술비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의 대표적인 질병 1호종 수술비와 엔대 질병 수술비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우선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우선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 용종 제거부터 암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단점은 이게 관열이냐 비관열이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차등 지급돼요. 그러니까 관열 같은 경우는 개복, 개흉, 개두 등 칼로 열어서 피를 보는 수술을 관열이라고 하고요. 비관열 같은 경우는 뭐 카테터나 내시경을 통한 그런 수술을 비관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비관열 수술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상 수술비를 1,000만 원씩 가입을 했어도 내가 수술한 게 비관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200만 원이나 1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던가 이렇게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회 수술 후 365일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위를 1년 이내 수술을 했다면은 받을 수 있는 총 보험금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질병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 질병당 받는 수술비가 있고 매 지급받는 수술비도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관열이냐 비관열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회당 지급한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용종 제거나 암 수술 시 보험금을 거의 받을 수가 없고 수술 후 질환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대 질병 수술비를 준비를 할 때는 암 수술비나 아니면 폴립 제거, 즉 용종 제거를 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특약을 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와 엔대 질병 수술비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은 우선 40세 여성 20년나 100세 만기를 기준으로 질병 1호종 수술비는 이제 1종 20만 원부터 5종 1,0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가 15,094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119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특정 다빈도 10만 원에서부터 20대 질병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27,900원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단비보다 더 좋은 수술비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수술비가 진단비보다 훨씬 좋으니까 진단비는 가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진단비와 수술비에 각자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단점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히 잘 준비를 하는 게 내가 나중에 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을 때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진단비와 수술비의 차이점부터 관련한 수술비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정인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현철 전문가님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혈관질환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요. 특히나 이 유병자들의 경우 혈관질환이 더욱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유난히도 발병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예. 요즘 그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최근 혈관 질환이 발병률이 2위까지 올라가는 등 그로 인해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또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질환은 특약이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이 있는데 각각 특약에 따라서 그 보장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네, 특약이 다양하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고혈압, 고지혈증약 등 약을 복용하는 50대 남자 가장인데요. 혈관 질환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분은 약 5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유지 중이셨는데요. 가입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사망보험과 암, 그다음에 혈관 질환 등 골고루 가입돼 있기는 하였으나 혈관 질환, 특히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또 만기 또한 80세로 만기가 이게 짧아서 보장이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다음은 혈관 질환은 염려하는 분으로서 보완이 시급해 보여서 보장 범위 넓은 특약으로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갱신 안내를 최근에 받았는데 그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 너무 되어서 요즘 보험으로 요즘 전환용으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안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살펴보면은요, 기존에 A생명 간편종신보험에 일반암 진단금 3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250, 질병 수술비 205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특약은 80세 만기로 만기가 짧아서 결국은 내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었고요. 다음 비생명의 암보험을 살펴보면은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납입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25,200원에 10년 갱신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갱신형 암보험은 50대, 60대, 70대가 되어가면서 상당한 보험료 부담을 질 수가 있는 그런 갱신형 보험이라서 이것도 이제 잘 천천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그 시손해보험의 건강보험으로 여기에는 그 사망보험이 6천만 원, 뇌졸중 진단금 1천만 원, 그다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이 2천만 원. 그다음 여기 이제 실손의료비 상해가 이제 1천만 원 가입되어 있는데 통원 1천만 원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손의료비 질병으로서 입원의료비 5천만 원, 통원 30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고요. 월납보험료로는 17만 원, 20년 납 80세 만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실손의료비 보장이 80세로 끝나서 보장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100세로 이렇게 전환을 해드린 사례가 있고요. 다음은 D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인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벌금이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이 보장 내용이라든지 보장 금액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사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천만 원으로서는 실제 우리가 그 보상해 줄 수 있는 형사 합의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손해보장보험 종합보험으로 뇌출혈 진단금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 2천만 원, 납입보험료를 보시면 54,910원, 20년 납 80세 만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총 5건에 합해서 5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50대 남성이라면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보험이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보장 범위도 협소하다 그러고 월 50만 원씩 납부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 어떤 해결책 필요할까요? 예, 네. 암보험은 80세 만기에 또 10년 갱신형이 절반 정도 이렇게 가입돼 있어서 갱신 시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기도 80세 만기로 짧아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었고요. 특히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한 혈관 질환으로 가입돼 있고 만기 또한 80세로 가입돼 있어서 이 또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었고요. 특히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입원비가 1천만 원으로서 이제 부족하게 가입되는 상태고요. 또 1세대 그 실손 의료보험으로서 갱신 시에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80세에 만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 점이 가장 그 염려되는 지점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운전자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천만 원 가입으로서는 실제 이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 합의금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요 보완을 해주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바뀐 이 리모델링 후 사례를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암보험은 종신으로서 이제 보장 기간을 길게 늘리고요.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해서 추천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22년 신포괄수과제 시행으로 인해서 고가의 항암 약물 치료비가 이제 비급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환자 부담이 확 늘어났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제가 많았던 혈관 질환은 이제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한 것을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나 또 이제 그 부정맥까지도 보장을 해드리는 심장질환 진단비와 심장질환 수술비, 그리고 이제 만기 확대까지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비는 요즘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월납보험료를 완전히 줄여주고요. 부족했던 상해 입원비를 이제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최대 80세 만기에서 100대 만기까지로 이제 연장을 하였고요. 운전자 보험은 스쿨존을 비롯해서 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제 처벌점이 엄격해지는 등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데 현재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한 내용을 보면요, 그 A 생명보험에 암 진단금 6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월납보험료로
13만 5,956원 20년 납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비손해보험의 간편보험으로 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금 또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진단금 또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질병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30만 원, 또 질병 1호종 수술비 5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월납보험료 12만 5,152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제안을 드렸고요. 다음은 시손해보험의 간편보험인데 혈관 질환에 대해서 니즈가 많은 분들이라서 혈관 질환을 이렇게 3개 회사에 나눠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C손해보험의 뇌혈관 질환 진단금 1,000만 원, 심장 질환 진단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납입보험료 53,010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D손해보험의 간편보험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금 1,000만 원, 그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각각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 71,344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그 이손해보험의 실손 의료비 전환용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를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질병 상해 통원 치료비를 각각 2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납입보험료는 23,344원, 1년 갱신 5년 재가입 형태로 제안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F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2천만 원까지, 2억 원까지,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벌금 3천만 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벌금 대물 5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납입보험료가 월납 11,624원, 그리고 20년 납 20년 만기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해드렸는데요. 리모델링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암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일반암 진단금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갱신형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도 납입 기간이 만기가 80세로 짧았던 거고요. 유사암은 갱신형으로 3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비갱신형으로 해서 일반암 진단금 6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 뇌졸중 진단금 1,000만 원, 뇌출혈 진단금 5천만 원, 80세 만기로 되어 있던 것을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2천만 원 이렇게 비갱신형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이 80세 만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요것을 보장 범위가 아주 넓은 심장질환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2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수술비 또한 보장 범위를 좀 넓혀서 상해 질병 수술비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 그리고 상해 1호종 수술비 800만 원, 질병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실손은 일소대 실손을 요즘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확 줄이고 보장도 늘리면서 100세 만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종신보험은 5천만 원의 종신이 있었는데 전부 3대 질환으로 해서 대체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기존에 리모델링 전에는 49만 4,43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을 리모델링 후에는 42만 430원으로 약 그 보험료도 약 7만 6천 원 정도 절감해 드려서 매우 만족해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해결책 덕분에 이 총 보험료는 줄었는데 보장은 훨씬 더 넓어지고 기간도 굉장히 넉넉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그 요즘은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뭐 이제 그 건강 관리에 많이 힘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유전자인데 이 내 유전자가 유전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현대인들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제 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도 많은 특약들이 있고 그 특약 하나하나도 보장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보장성에 대해서 따져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부쩍 높아진 만큼 기존에 가입했던 이 보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관리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 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보험 점검 및 보험료 절감입니다. 요즘 대내외적인 이 경제 불확실성과 또 금리 부담감에 투자를 줄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점검과 절감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감이라니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상황이 지금 사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단 수입이 좀 많이 줄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좀 지출을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게 사실 보험이거든요. 특히 이 건강하신 분들은 오늘 아직 건강한데 이거 보험료 내는 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좀 줄이면 안 될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턱대고 줄이다 보면은 또 사람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질병이거나 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줄여야지 조금 현명한지 그런 팁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부터 이 사연을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은 45세 남성분이신데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수입이 많이 줄다 보니까 기존의 보험료는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 내는데 현재 건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은데 막상 어떤 거를 줄여야지 제대로 줄이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이 남성분이 가입한 보험이 한 4건 정도 되세요.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보시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뭐 잘 가입하셨고요. 보험료는 이제 57,800원인데 요 가로 열고 보시면은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1년마다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이 보장 내용 있잖아요. 보장 내용은 계속 100세까지 동일한 게 아니라 15년까지만. 가입하고 15년까지는 그 가입했을 때 보장 내용 그대로, 15년 후에는 그 당시에 판매하는 실손으로 보장 내용이 바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왜 중요하게 봐야 하냐면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13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단독 형태로 가입한 실손이 아니라 특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다른 일반 상해 사망이라든지 뭐 질병 사망이라든지 원치 않는 특약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료를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실손으로 전환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보장은 분명히 축소가 됩니다. 지금 가입하신 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10%만 내면 되는 상품이지만 현재는 뭐 20에서 30%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바꿀까 말까라고 고민하시는데 바로 이 15년 재가입, 즉 이제 2013년 3월 이전까지는 보장 내용이 100세까지 쭉 변함이 없는데 4월 이후에 가입한 건들은 이렇게 15년 재가입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보험료가 부담되시면은 이렇게 요즘 걸로 전환하는 이런 거를 선택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손을 전환하냐 마냐 요거를 보실 때는 가입 연도 13년 4월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이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완책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을 좀 가입하고 계셨는데 보험료가 보면은 딱 3만 원. 딱 떨어지죠. 3만 원으로. 뭐 100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적립금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적립금은 뭐냐면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가 이제 보장보험료인데 적립보험 보장하고 상관없이 뭐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추가로 내서 이거를 만기 때 뭐 돌려받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한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적립금을 넣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운전자 보험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좀 뭐 자동차 보험이랑 헷갈리시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이제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민사적인 책임은 이제 흔히들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바로 운전자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형사적인 책임은 어떨 때 지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사고가 크게 났을 때 또는 내 과실이 있을 때인데 첫 번째, 상대방이 사망을 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고를 내는데 이게 중과실, 뭐 12대 중과실, 13대 중과실이라고 하죠. 거기에 해당이 되고 상대방이 정치 6주 이상 다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사고인데 상대방이 상해급수 1급, 2급, 3급을 받았을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재판이 일어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되겠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리고 이제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담보가 이제 운전자 담보에서 이제 보장을 받는데 사실 뭐 요 세 가지만 넣으면 보험료 5,000원에서 7,000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자기부상 치료비, 그러니까 내가 다쳤을 때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하면 10,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완을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인데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암 진단비, 뭐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 뭐 각종 수술비가 보장 내용만 보면 굉장히 잘 가입돼 있으세요. 보장보험이 가장 넓은 담보로 뭐 대장 전망내암이나 남녀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5천만 원 보장 받으시고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보험이 정말 제대로 잘 가입하셨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20년 갱신형으로 돼 있죠. 지금 이분이 45세인데 갱신형이라는 거는 보험을 이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80세까지만 내가 뭐 생존한다고 해도 앞으로 35년을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담스럽지만 앞으로는 더 부담스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장 내용은 괜찮지만 이 20년 갱신형이 조금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신보험을 또 가입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가장이에요. 자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종신보험 자체가 가장 비싼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상해 사망금 1억을 보장하는데 보험료가 그 18만 9천 원, 뭐 19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긴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준비는 일단은 진단자금이나 수술비를 준비하고 보험료적인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이제 사망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좀 줄이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종신보험을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이미 한 11년 정도 납입을 한 상태라 사실 이거 해지하는 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납입이 오래된 종신보험이나 뭐 CI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선택을 하실 게 한 두 가지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지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감액제도라는 걸 활용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감액, 보험료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를 내고 1억을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은 절반으로 줄이면 10만 원. 대신에 보장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줄어든 만큼 기존에 낸 보험료는 또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감액제도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이제 감액 한 10만 원만 내면 되는 이런 제도고 감액 완납은 감액을 하고 그 해지환급금으로 앞으로 내야 될 부분을 미리 완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납입했냐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보장 금액은 줄어들고 앞으로 더 이상 보험료는 안 내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보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 건강보험의 20년 갱신형도 사실 염려스러운데 1년 갱신, 15년 재가입도 굉장히 함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망보험금을 좀 유지하는 거를 좀 원하셨어요. 대신에 좀 보험료는 줄이고 싶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액 완납 제도를 좀 이용해가지고요. 이제 보장이 기존에 이제 1억인데 이거를 5,500으로 줄어들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게끔. 그러니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보험료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추후에 사망보험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경제활동이 좀 나아지면은 추후에 보완을 하고 일단 이렇게 감액 완납을 하기로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전환실손. 그러니까 일반 신규로 가입하는 실손이 있고요. 전환제도라는 거는 기존에 가입한 회사에서 요즘 실손으로 전환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왜 좋냐면은 기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실손 가입이 안 되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뭐 건강하셔도 이렇게 전환 실손으로 이용하게 되면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올해까지는 전환 실손을 하게 되면은 원래 내야 되는 보험료의 5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료 보시게 되면은 6,280원이에요. 기존보다 한 5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제 50% 할인된 6,280원만 이제 내면 된다라는 거. 근데 아쉬운 게 있죠. 기존에는 이제 90% 실손, 즉 본인 부담금이 10%만 내면 됐는데 지금 전환 실손을 하고 나서는 이제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실손보험에도 본인 부담금 상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본인 부담금이 30%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를 제가 70%를 돌려받으니까 1,400만 원을 돌려받는 거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200만 원. 본인 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상 초과되면 다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오면 1,4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비가 크게 나오더라도 뭐 30% 40% 본인 부담금이 있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 안 하셔도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으로 운전자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특약과 자기부상 치료비를 넣어서 1,830원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분은 건강하셨어요. 근데 건강하신데 보장은 좋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대부분 이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알아두실 게 보장 내용은 당연히 좋은 거를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뭐 일반형과 무해지 환급형 또는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게 이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시면은 일반형에 비해서 동일한 보장이지만 보험료를 한 20%에서 30% 정도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그러니까 가입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합니다. 대신에 해지가 하고 나서부터는 그 납입 기간 이후에서는 해지를 하게 되면 뭐 절반이나 조금 높게 나오는 대신에 보험료를 한 30% 정도 할인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무해지 환급형 중에서도 일부 회사에서는 내가 건강검진 기록이 있고 이 건강검진상 이상이 전혀 없다라면은 최대 한 30%까지 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다행히 이분은 건강하셨고 건강검진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고 기존보다 보장이 더 좋아졌거든요. 기존엔 갱신형이었는데 암 진단비 5천만 원, 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하고 종수술비까지 비갱신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3만 5천 원에 이렇게 보완이 가능했어요. 기존에는 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인데 비갱신으로 13만 5천 원.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잘만 활용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장 리모델링 전후 주요 보장 내용 정리해드리면은요. 일단 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갱신형으로 5천만 원인데 비갱신형으로 5천만 원이고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각각 1,000만 원 갱신형인데 이제 비갱신형으로 2천만 원씩 이렇게 보완을 했고요. 전체적인 보험료 보시게 되면 기존에 한 37만 8천 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보완 후에는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 16만 8천원으로 한 21만 원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 힘든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많이 됐다고 하셔서 일단은 좀 경제 활동이 좀 좋아지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부분에 사망보험금은 추가로 이렇게 그때 가서 보완하는 걸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덕분에 이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었어요. 거기에 이 무해지 환급이나 감액 완납 기능의 활용 방법도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보험이라는 게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뭐 해지를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뭐 상품을 좀 보실 때 일단은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 요 가입 연도를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병력 유무, 내가 이제 가입하기 전에는 건강했다라든지, 근데 지금은 좀 병력이 있다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라든지 상품을 선택하면은 이제 보장은 보장대로 잡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낮출 수 있으니까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잊고 있던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의 병력을 잘 살펴보고 또 필요한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궁금증 첫 번째가요. 농업인으로서 농협에서 실시하는 이 건강검진을 받고 뇌대 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 뇌졸중 진단금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받을 수 없다입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혈관 질환은 그 보장 범위, 그 특약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각각 다른데요. 특히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서 좀 들으셔야 될 게 용어에 대해서 좀 많이 용어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시면 뇌혈관 질환 그러면 이제 뇌출혈 진단, 뇌졸중 진단,
뇌혈관 질환 진단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뇌혈관 질환 하면 그냥 우리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다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뇌출혈 진단금 그러면 이것은 뇌혈관에 출혈이 생겨야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진단율은 약 9%대로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한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뇌졸중 진단인데 뇌혈관 질환을 뇌출혈 질환을 포함을 해서 뇌출혈 진단을 포함을 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까지 보장을 해주는 뇌졸중 진단이고요. 보장 범위는 뭐 한 60%대 지금 이제 진단율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대는 그 뇌대동맥류라 그래서 일명 까르라 그러죠. 거기까지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이렇게 세 가지 특약이 있는데 보통 보면 뇌혈관 질환 그러면 그냥 뇌출혈도 뇌혈관 질환이요, 뇌졸중도 뇌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특정 보험회사의 광고를 보시게 되면 뭐 뇌혈관 질환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70세도 3천만 원 가입 가능, 어떻게 뇌출혈로 가입 가능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천만 원이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보니까 받을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에 특히 헷갈리지 마시고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뇌대동맥류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을 때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입자는 뇌졸중으로 가입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헷갈리기 쉬운 만큼 꼼꼼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임신 13주 차라 이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대요. 네, 요거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제 생각에는 그냥 100세 만기 웬만하면은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만기를 20세 만기, 30세 만기로 할까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거든요. 30세 만기로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해요. 당연히 100세 만기로 하면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20세나 30세 만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왜 이거를 웬만하면 추천 안 해드리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20, 30세 돼서 그때 가서 다시 가입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건강하다라면은 그때 뭐 다시 가입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그 안에 이제 자녀분들이 커가면서 뭐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때 다시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기가 20세, 30세 끝나면은 그 이후로는 보장을 전혀 가입을 못 하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해가지고 20세나 30세 때 이제 다시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보험료를 뭐 10년이고 20년 냈죠. 그러면은 20세, 30세 돼서 다시 20년이나 30년 동안 또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낼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라면은 이제 100세 만기를 추천해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료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전체 담보를 뭐 100세 만기로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 때 필요한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입원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추천 안 해드리죠. 왜냐하면 보통 일주일이면 퇴원하니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미취학,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입원할 일이 꼭 생깁니다. 그때 입원 특약이 없으면 서운하거든요. 근데 입원 특약을 100세로 하게 되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입원비라든지 중환자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20세 만기나 30세 만기 그리고 선천성 보장 특약들을 같이 이렇게 20세로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특약들은 100세로 준비하면은 전체를 100세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그래도 한 20% 이상은 좀 저렴하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면 굳이 20세, 30세 만기로 안 하고 100세로 하셔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